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경제적 붕괴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서서히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화려한 순간부터 내부가 서서히 무너져간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전성기를 상상해봅시다. 로마의 도시는 활기와 부유함으로 빛났습니다. 대리석 신전과 궁전이 즐비했고 거대한 목욕탕과 잘 정비된 도로망은 도시를 장식했습니다. 시장에는 지중해 전역에서 온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을 팔았고 원형 경기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환호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빵과 와인을 즐기며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길은 세계로 이어졌고 제국의 권위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란함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랐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에게 급여를 줘야 했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전리품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쉽게 약탈할 땅이 없자 국가는 내부에서 재원을 짜내야 했습니다. 세금은 점점 무거워졌고 특히 부유층은 권력과 인맥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였기에 부담은 평범한 농민과 상인에게 집중됐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농촌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는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기반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검투 경기와 배급은 일상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고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가는 은하의 은 함량을 줄여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돈이었지만 실제 가치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물가는 급등했고 사람들은 가진 돈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질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었습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 몰래 거래하거나 장사를 포기했고 장인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거두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위축되고 교역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수가 줄자 국가는 세금을 더 올렸고 사람들은 더 숨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상점 문이 닫히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군사력 유지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충성심이 약한 용병을 대거 고용해야 했고 이들은 돈을 위해 싸웠지 로마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국경 방어선은 점점 허술해졌고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해졌습니다. 내부 반란도 잦아졌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안정과 번영을 약속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국가를 유지할 이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결속이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한때 웅장했던 경기장은 폐허가 되고 시장에는 물건이 부족해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귀중품을 감추거나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둘 곳이 없었고 군대는 급료를 달라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자주 교체되었고 국가는 여러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떠올려 봅니다. 요즘도 서울의 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수백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소식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금리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금리 덕분에 부담없이 빚을 내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지금은 대출금리가 2배, 3배로 오르며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겨우 버텨온 가게들이 임대료와 재료비가 올라서 더는 감당이 안 된다고 문을 닫습니다. 거리에 임대문이 붙은 점포가 늘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선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전만큼 못 산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끊어야 하나 고민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이야기도 민감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폭지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세금을 더 거두자는 주장의 반발이 심해집니다. 국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세금은 결국 누군가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갈등은 사회의 결속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로마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현대의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고 금리를 조절하며 다양한 정책으로 위기를 완화하려 합니다. 글로벌 무역과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경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사회의 결속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믿음을 잃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 이야기와 경제의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